김건희 일가 관련된 얘기를 또 해볼 건데요. 네. 일단 이제 땅이 더 있다라고 이제 KBS가 이걸 던졌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이 사안은 김건희를 뛰어넘었죠. 이제 원희룡이 같이 이 자기 정치 생명을 생명을 거는 바람에 잘하면 이제 양평에 공동묘지 생기게 생겼어요. 자, 일단 먼저 땅이 더 있다고 하니 어디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모두 29개 필지인데요. 총 면적이 축구장 5개 정도라고 합니다. 이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인근인 강상면과 양평읍에 총 몰려 있고 양평읍 땅은 강상면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라고 하네요. 자, 이거를 절묘하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네. 이게 이제 고속도로가 나 있는 거를 몰랐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이제 종점이거든요. 고속도로 종점. 그리고 이쪽으로 해갖고 이 나들목을 통해서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어요. 이 강 건너로. 거기서 한 10분 차로 10분 차로. 거리래요? 여기서는 5분 거리예요. 거의 5분, 여기까지 가도 10분 안에 다 가는 거리거든요. 너무 가까워요. 여기가 이제 강남에서 출발해도 20분이 걸린다는 거, 고속도로가 나오면. 아무도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것만 봤어. 네. 그렇지. 요것만 봐갖고 얘네들이 이제 여기에 이걸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고속도로가 바로 생기면요. 주택가로 쓰기에는 이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 고속도로가 딱 들어서고 나서 거기로부터 2, 3km 떨어진 곳이 제일 좋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는 창고, 이게 고속도로가 그러면 양쪽 길이 갈라지잖아요. 네. 이쪽으로 못 지나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런 쪽에는 창고나 오피스나 요런 쪽에 그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땅이 됩니다.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아까 회사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주택지가 되려고 하면 근접성을 갖추면서 고속도로랑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한데 이 5분 거리에 강하고 가까운 지역 이쪽에 요만큼을 따로 사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창고나 사무실 용지인 거고 네. 상업 용지인 거고 요거는 아마 주택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저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방향으로 고속도로를 뺀다고 하는 계획이 얼마 전에 만들어졌을 거냐는 얘기지. 나는 이게 얘네 가문의 수건 사업이 아니었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야. 오래전부터 이걸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은요, 이미 15년 전부터 국책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즉, 양수리로 불리는 그 지금에 있는 양평 쪽으로 몰려드는 관광객 수요를 어떻게든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양평에서 다른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통 요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15년 전부터 쭉 얘기가 됐었고, 그에 대해서 다양한 노선들이 이미 얘기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8개월 만에, 그러니까 취임하고 4개월 만에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취임하자마자.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원희룡이가 백지화를 시켜버렸단 말이야. 15년 수건 사업을 백지화 시켜놓고, 그걸 민주당이 캘라고 하니까 백지화 시킨 거다. 그래서 15년 수건 사업이 없어진 건 민주당 탓이다. 국힘에서 그러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물어라! 양평 주민들아! 고속도로를 없애버린 민주당을 물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5년 동안 준비해왔던 거고, 8개월 전에는 다른 쪽으로 원래 노선이 확정지어져 있었던 거니까 그걸로 그냥 가든가 아니면 새롭게 다른 방향으로 해갖고 그러면 뭐 절충지역을 찾는다든가 아니, 그게 뭐 아니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1.8조가 15년 수건 사업에 한순간에 무산됐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주민들이 반발한다? 아니 그거는 김건희 땅이 거기 있어가지고 종점 이상하게 바뀐 거를 바로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대로가 금방 하면 돼요. 근데 왜? 타당성 검사를 끝낸 그 지역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다 없애버려? 왜냐면 그렇게 가게 되면 옛날 걸로 가게 되는 거고 옛날 걸로 가면 김건희 되잖아. 땅이
김건희 땅이 맹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옛날 걸로 가면 되지. 네가 뭔데? 그래서- 네가 뭔데? 그래서 옛날 걸로 가면 건희한테 혼나. 예? 그래서 이거를 정지를 시켜놓은 상황에서 1년 후에 총선 뒤에 네. 이거를 다시 복원을 시키거나 다음 정권한테 떠넘겨야만 건인의 땅이 맹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기회를 노려볼 것이다. 그렇지. 네. 왜? 지금까지 10년 넘게 기다린 건데, 지금 이거 정치적으로 물렸잖아. 자칫 윤석열까지 다 날아가게 생긴 사안이란 말이야. 그럼 이 상황에서 강행하는 건 무리다라고 생각이 되면,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 가면 손실이 확정이야. 그러니까 아예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저께 그 강경한 원래 얘가 이제 약간 소시오패스긴 하잖아요. 막 라디오 나와서 없는데 사람 가고 없는 데다 대고 손가락질하고 막 이러던 놈이잖아. 그래서 얘가 딱 그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갑자기 그 변경 노선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원래 있던 데서 변경된 노선? 그거는 찾아봐야 되는데 예. 다시. 이게 지금 있는 기존 노선하고 변경 노선하고 뭐 기록지 차이는 2km 정도 차이지만 각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즉 쉽게 말해서 지금 있는 이거 말고 그 두 개 비교해 놓은 잠깐만요. 그림 있죠? 네. 그건 한겨레 기사에 있는데. 네. 이걸로 보면 되겠네. 이걸로 봅시다. 이거? 네. 이게 보게 되면 지금 이 아까 보여진 그 땅은 인터체인지가 그쪽에 생길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종점이기 때문에. 이게 고속도로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가 거기 가서 그냥 막 가로막힌 길처럼 끊기는 게 아니라 인터체인지가 생기게 되면 인터체인지 바로 옆에 근접한 땅이 될 수 있는 게 기존에 사왔던 부지인데, 자, 나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요거는 거의 10년 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예정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언젠가 될 거다 생각하고 이 도로 주변에 있는 땅값들은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이미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를 했을 거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만들어진 지 얼마 됐다? 8개월 됐다는 거예요. 이 노선이 계약된 지는. 근데 땅을 산 거는 2017년, 19년 이럴 때 아니, 샀는데. 얘네들 말고. 얘네들은 애초에 이리로 빼려고 해서 이 노선을 바꾼 애들이고, 김건희는. 그러니까 김건희 욕심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소문난 기는 8개월이란 말이야. 그럼 이 8개월 전에 저 노선이 계획되거나 알려져 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와 같은 노선 변경을 인지하고 있었던 원희룡이 여기는 못 사지. 이 종점은 못 사겠지만 요 노선에 인접해 있는데 안 샀겠냐 이 말이지. 그 땅 전체를 다 봐야 된다. 그렇지. 저 신규로 도로가 뚫리는 저 자리 전체에 어허. 한 1년 안에 토지 거래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감사를 해봐야 돼요. 그 안에 분명히 원희룡 마누라 있다. 난 100% 자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희룡이 국토부 장관 되볼 때 그랬잖아. 이제부터 우리는 원희룡을 따라다녀야 된다. 원희룡이 뭘 사는 하는지. 땅을 따라 사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지금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난 100% 저기에 원희룡 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들키기 위해서 원희룡이가 묻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김건희랑 친했던 사람들이 네.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저 도로 예정지 주변에 땅을 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와, 그 땅을 다 봐야 되네. 다 기자들 할 봐야죠. 일이 많네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송 작가님이 하신 말씀 어제 맞았어. 뭐? 어제 송 작가님이 저 땅만 샀을 리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와, 송 작가님 또 맞췄네 내 생각이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쪽에 이 토지 개발부터 시작해갖고 네. 이런 식으로 돈 버는 데 대해서
얼마나 전문가였고 네. 예전에 많이 관여를 했겠느냐. 라는 작가님이-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 작가님이 조금만 흑화됐으면 부자 됐겠네요. 아주 내가 그냥. 그때 92년도에 부도가 났는데 한 5년만 늦게 났으면 내가 그때 이미 이재용을 넘어서고 있었던 그런 단계였다니까 내가 진짜로. 아무 진짜 소용 너무 없었어요. 안타깝습니다. 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대장동은 뭐 오래돼서 그렇고 이거 1년이잖아. 그냥 우리도 그냥 저 주변에 도로 지나가는 데 있잖아요. 그 덧탐사처럼 따라가갖고 등기부 등본만 다 떼보자고. 그래갖고 그 소유주 바뀐 것만 확인하면 되잖아. 그럼 송 1년치 작가님 하세요 그럼 그걸. 하세요. 내가? 네. 직접? 취재를 한번 해보시죠. 취재를 한번 해보시죠. 바쁜데. 네. 네. 아무튼 이와 관련된 제보 내용들은 전국 투어 하셔야 전부 다 되기 때문에. 더 탐사로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나온 다음에 취재 결과 우리가 무슨 뭐 취재 인력이 있어 뭐 기자가 저희 자꾸 우리 방송 보러 송 작가와 새 기자라고 하는데 기자 한 명도 없어요 저희는. 당연히 난 기자를 해본 적이 있어 3개월. 아, 여기 다 기자 해본 적 있잖아요. 지금도 그쵸. 해본 저도 적 있잖아요. 정책 기자 해본 적 아, 나는 기자로 대필은 많이 했었죠 옛날에 강제신문 해본 적은 편집장. 저는 네? PD밖에 해본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 여기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현장을 나가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가요. 아니 네. 나는 현장 나갈 시간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슈에 대한 냉철한 예상과 분석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와 진짜 입으로 모든 걸 다 한다. 앉아가지고 재능이에요. 네. 정말 능력자예요. 근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점만 보지 말아야 된다. 종점만 보지 말아야 그 되고, 인근. 예, 인근을 봐야 되고, 빨간 줄 그다음에 가봐야 된다. 자, 이 인근의 땅에 그리고 그 최은순의 아들이죠. 김건희 오빠가 네. 온 요양원 그거 이제 본인 대표자로 돼 있잖아요. 그 주변에 인터체인지인가? 예, 그거 관련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묻은 이유가 뭐 원희룡 장관의 본인과 관련된 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들키고 나서 이걸 파들어 가다 보면 그것까지 나올까봐 놀래서 이게 화를 접었다. 양평 동네는요, 뭐 고구마 감자 맛이에요. 고구마 맛이 고구마 줄기 땡기듯이 땡기면 다 나온다는 얘네들 거야. 관련된 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장영진 기자가 어제 굉장히 신빙성 있는 의구심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시를 내렸어요. 장 기자님한테. 빨리 취재해서 기사를 써라. 예, 제가 어제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로 지시를 내리고 장 기자님이 알아서 잘 쓰실 겁니다. 그리고 원혜령이가 어저께 막 기자회견 열폭하면서 진짜 왜 이렇게 열폭해요? 열폭하면서 이 야당이 가짜 뉴스 공세를 통해 갖고 우리 김건희 여사님이 땅을 팔지 않는 이상 이걸 계속 해나갈 그 원인을 제가 제거하겠습니다. 뭐 선산을 옮겨야 되는 이랬는데 네. 야 선산은 또 어떻게 알았니 네가? 라는 부분을 또 물어보고 싶은 거야. 남의 집 선산 얘기를 네가 왜 하냐고. 그리고 이 말을 왜 했을까? 이 정부 임기 내에는 김건희 여사님 땅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전부 백지화할 거다. 그거는 뭐야, 이게? 불가능한 얘기고요. 김건희가 선산까지 옮길 선산은- 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선산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옆에 있는 거라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지도 띄워놔봐. 어디인지 짚어줄게. 어디 바로 어디 있는데? 어디? 아까 그 인터체인지 요 사진 하나 올려놓고 보면 인터체인지 예전 그림 그려놓은 게 있는데 요거 이미지 해봐봐. 이미지. 이미지? 아까 찾았던 이미지를 찾아봐봐. 이미지로 찾으라고요? 껐는데? 에이씨. 거기 보면 어떤 네티즌이 창이 너무 많아. 만약에 고속도로가 들어왔을 때 인터체인지를 예상해서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아까 조금 더 한두 칸 올려봐봐. 조금 더 있었는데. 어디 갔지? 조금 더 올려보세요. 네. 약간 미리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나도 금방금방 생각이 나서. 뭐 너무
즉흥적이야. 너무 즉흥적이야. 예. 아무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터체인지가 이쪽이나 이쪽에 이런 식으로 돌아서 생기는데 이 위쪽에 생길 가능성이 높죠. 이 위쪽에. 이 위쪽에 생기게 되면 선산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m 1km씩 떨어진 산을 샀을 때 얘네들은 이미 인터체인지까지 예상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수용되지 않으면서 인터체인지에 근접하면 물류 창고 용지로 최적지거든. 그래서 김건희가 필지를 다 갖고 있는데 창고 용지로 낸 게 있고 일반 나대지로 낸 게 있어요. 그 창고 용지가 나 있는 그쪽 필지는 29필지 중에 11필지인가. 아니, 세다 말았는데. 그게 창고 부지로 돼 있거든요. 17개 아니에요? 저기? 아니, 아니고? 다 합쳐서 이렇게 저 17개 안에 있는 것들 중에 11개인가 9개인가 창고 부지로 아예 바뀌어져 있어. 지금 거기 칠면조 키우고 있거든, 지역 주민들이. 칠면조? 네, 아니, 그게 빈 땅이에요. 빈 땅인 상태에서 창고 부지라고만 해놓은 상태로 돼 있는데 거기에 물류 창고를 지으려고 한 거야. 근본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만큼 촘촘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 이후에 주변 도로와 구조물까지 다 계산을 해갖고 설계를 빼봤고요. 거기에 맞춰서 땅들을 매입을 했고요. 그와 관련한 개발 계획들도 이미 서갖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지. 문제는 얘네들이 옛날에 그냥 총장 부인하던 시절에 그 땅 투기 하던 거랑 지검장 부인하던 시절에 땅 투기 하는 거랑 달리 이마만큼 주목을 끌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한 상태에서 이거를 너무 위험한 시기에 조급하게 훅 땡겨와 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지들도 임기가 불안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뻔뻔해서 자신감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짓거리들을 벌였는데, 이게 단순하게 도로공사 직원이나 국토부 직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결국 원희룡이는 이미 작년도부터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기 토지 성질 변경이 이상하게 돼 있다. 사실 되려고 하면, 특혜를 하려고 하면 전부 나대지나 주택지를 만들어버리면 더 쉬워요. 이미 한준호 의원이 2022년 10월 6일에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 여사님 땅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원희룡이한테. 거기 땅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목 변경이 이상하게 됐다고. 이거 특혜 아니냐고. 근데 이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도 8개월 만에 이거를 밀어붙인 거예요, 도로를. 그러니까 이게 배짱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이 정부 안에서는 절대 못 건드린다라고 하는 배짱이 아니고서는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그 와중에 원희룡이 그 생각했겠지. 야, 요거 분위기 보니까 어차피 갈 것 같으니까 요거 예정지 있는 도로 주변 땅들은 이거 내가 다 사드려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사돈의 8천까지 다 연락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조심해야 돼요.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티 한 장만 주면 자기가 등기부 다 떼오시겠다고. 자, 역으로 딜합니다. 등기부 떼오시면 티 드리겠습니다. 떼갖고 오세요. 대박.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웃기는 애들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그런데- 됩니다. 네. 예? 또 칼 들고 복수하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원희룡 딸이. 맞아. 딸이 그때 썼잖아요. 아, 예전에 우리 아빠 때리지 마 이러고 딸이 오는 건가요? 예, 칼 들고 복수합니다. 우리 딸이 태권도를 좀 배웠는데 그럼 딸이랑 같이 다녀야 되나 보니까. 네. 아무튼 그 딸도 땅 명의 한두 개는 갖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우리 아빠 건드지 마라. 내가 계란하고 칼 들고 복수하러 갔대. 야, 니네 아빠 사람 시켜서 계란 맞았거든? 그때 일반 시민이 계란 던진 거 아니거든? 자, 아무튼. 아니에요. 일반 시민 던진 겁니다. 아이, 아무튼 그 계란 원희룡 던질 때 큰딸이 그것도 자작극이 그랬네요. 자작극이야. 예. 아무튼